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토요일 아침을 여는 슬기로운 중등생활입니다. 네. 중등생활 아직 너무 먼 이야기라고 느끼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요. 이제 바로 앞에 닥치고 또 지금 이미 중등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네, 이런 컨텐츠를 또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은 못 했는데, 네, 나눌 수 있게 되어서요. 아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함께 나누실 수 있는 분들 계셔서 참 좋고요. 오늘은 제가 좀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중등 엄마라면 모두가 이 고민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고민했는데, 수행평가라는 게 중등 수행평가가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더니 놀라시는 분들이 많았을 만큼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생각보다 좀 수준이 있고, 그리고 초등에 비해서 그 격차가 확 올라갔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아이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인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가는 그런 평가 항목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항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냐면, 음, 여유가 있어서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리고 좀 아는 분야라서 덕분에 아이를 도와줄 수 있다면,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부모라면 도와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의미 없다, 아이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고민하는 중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나름 저만의 생각들을 좀 정리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수행평가가요, 초등에서는 따로 준비를 해서 보지 않았어요. 근데 중등 수행평가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 볼 거다라고 학년 초, 학기 초에 미리 고지를 해주시는 것과 동시에 그 시험, 해당 수행평가가 있기 일주일 혹은 길게는 2주일 전에 미리 어떤 과목에 어떤 수행평가를 볼 거니까 뭐뭐뭐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준비를 할수록 당일날 평가지에다가 뭔가 적어낼 것이 많다는 의미예요. 제가 지난주에 국어 수행 평가 중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논술 쓰는 그런 평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쓴 게 아니에요. 그걸 볼 거다라고 미리 2주 전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해 오라는 의미였고, 또 쓸 수 있다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써보는 연습도 해보라는 의미였어요.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면 좋을 줄만 알았어요. 아, 그래. 그래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어디야. 성실하게 준비하면 너무 좋겠다. 다행이다. 열심히 준비해야지. 라는 마음이 아이도 있었고 저도 있었는데요. 막상 여러 가지 과목들의 수행평가가 막 겹치고, 오늘 하나 보고 내일 두 개 보고 다음날 또 세 개 보고 막 이런 일정들이 겹치다 보니까 수행평가를 위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고요. 시험을 볼 때까지 계속 준비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이는 그렇게까지 준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험은 없지만,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본인이 막 욕심을 내고 준비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새벽 1시, 2시까지도 네, 그거를 계속 이제 준비를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렇게 해주면 참 고맙기는 한데, 네. 이제 문제는 엄마가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하다못해 토론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학원을 통한 그런 준비도 있을 수 있지만, 집에서 한번 토론 비슷하게 해볼 수도 있고, 발표하는 그런 수행평가라면 집에서 발표 연습을 똑같이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글쓰기라고 한다면 한번 써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신문 만들기라고 한다면 신문의 형태를 알아보거나 신문을 쓰는, 기사를 쓰는 연습을 해보거나 하는 등의 어떤 연습,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버려 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도록 둘 것인가, 조금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많이 도와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기본 기조. 그냥 제가 나름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요. 중학교 1학년, 1년 동안 혹은 첫 학기 정도는 아이가 완전히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말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아들이니까요. 네. 딸이었으면 좀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아이에게도 모든 게 너무나 다 처음이고, 그리고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방법이 없고 요령을 몰라서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번번이 계속 기대했던 것 이하의 점수를 이제 몇 번 받고 나니까 스스로도 좀 자신감을 잃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잘 못하나 봐. 잘하는 애들이 많은가 봐. 이런 얘기들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실패 경험, 잘 못하는 경험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이가 이렇게 뭐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 아닌 상태. 즉 나도 좀 잘 받아보고 싶어. 나도 준비 잘해서 잘 써보고 싶어라고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과정을 한 학기나 1년 정도 같이 좀 일정을 챙기고, 그리고 또 잘할 수 있는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면서, 아이가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요렇게 하니까 좋은 성적이 나오더라. 요렇게 하니까 결과물이 훨씬 훌륭하더라. 라고 하는 요령이나 그런 방법들을 깨달아 가면서 이제 2학년, 3학년, 이제는 그때는 혼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거, 그때 되면 이제 수행평가 하나하나 보는 것들이 모두 다 내신 성적에 포함이 되는, 기록에, 성적에 반영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기 전에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해주고 싶다. 좀 개입이라기보다는 도와주는 거죠. 그쵸? 협조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일정을 잘 챙겨야 돼요. 이게 과목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다 흩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하루에 몰리기도 하고요. 실제로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아이는 하루에 수행평가 3개가 있어요. 셋 다 준비를 상당히 해야 되는 과목들이라서 이번 주 내내 계속 준비에 매달리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많이 도와주진 못했지만 하루에 3개가 있고 무슨 과목을 본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목이 시험이니까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야 돼요. 탁상 달력에 기록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스터디 플래너에다가 기록을 해두는 아이들도 있고, 다이어리 쓰는 친구들, 물론 여자 친구들이 주로 꼼꼼하게 그런 걸 잘 챙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준비한 거를 잘 옮겨 쓰는 거,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학년, 3학년의 본격적인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수행평가를 연습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오랫동안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중학교에 오기 전에 지금 6학년 친구라면, 5학년 친구라면, 우리 아이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학생을 대비한다면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해주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으면 훨씬 편하겠더라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PPT로 이 작업물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수업을 하는 학교도 꽤 많고요. 그 다음에 한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좀 타자를 이용해서 문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 학교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영상을 찍어서 UCC 제작을 하는 그런 수행평가를 보는 경우도 있어서, 영상을 제작을 한 다음에 간단한 편집이나 뭐 자막을 넣는 거, 이런 것들 좋아하는 아이들, 그리고 관심 있어 하는 아이들은요, 방학을 이용해서 좀 재미있게 경험해보고 그런 자연스러운 컴퓨터 활용 능력을 좀 길러 놓으면 훨씬 편안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거, 집에 짱짱한 칼라 인쇄기가 프린트기가 있을수록 편하더라고요. 준비한 것들을 사진을 뽑아가거나 아니면 기사를 이렇게 출력을 해서 갈 때가 있어요. 그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그 수행평가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인쇄해서, 네, 아이가 자료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시험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좋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장만해 놓은 칼라 프린트기를 톡톡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한 리필. 네. 그리고 또 해두면 좋은 거 뭐 다 느끼셨겠지만, 글쓰기 있잖아요. 글 쓰는 거 편안하게 쓸 수 있을 만큼 글쓰기가 편안하고 친한 친구들일수록, 네, 이런 과정들이 덜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좀 많이 그려보면 좋겠어요. 미술 수행평가가 많아서가 아니라, 물론 미술에도 유용하지만 뭐 신문 만들기, 아니면 보고서 만들기, 아니면 뭐 그 감상한 걸
뭐 그림으로 표현하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하기에 대한 결과물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요. 글쓰기와 그림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림을 위해서 미술학원에 일부러 다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준비가 아니라 그냥 평소에 손으로 끄적끄적 뭔가를 많이 할수록, 많이 해볼수록 훨씬 유리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들이 수행평가에 강하잖아요. 네, 여자친구들은 평소에 하도 이렇게 끄적끄적 하니까. 네, 그리고 글씨가 반듯하면 당연히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글씨를 못 알아봐서 도저히 점수를 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쓴 예쁜 글씨체가 문제가 아니라 또박또박 천천히 알아볼 수는 있게 쓰자를 기조로 하셔서 가지고요. 네, 글씨도 좀 신경을 쓰면 당연히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중학생인 저희 아이, 중학교 1학년 아이까지는 자사고라는 입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 갈 거냐, 일반고 갈 거냐, 이게 지금 중학교 이제 3학년, 2학년 엄마들, 아이들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지금 초등인 아이들은 자사고가 폐지가 이제 될 거라서 아마 이제 자사고에 대한 이슈는 많이 줄어들겠지만, 지금 현재 중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자사고를 갈 거면 내신 성적을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고,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전 과목 3년 내내 전 과목 2년이죠. 2년 내내 전 과목 A를 받아야 그 받은 아이들끼리 경쟁으로 자사고 입시를 통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B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말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얘가 자사고 갈지 안 갈지도 모르면서 뭐 그러냐, 왜 이렇게 극성을 떠냐, 그게 아니라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고, 아이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은 무조건 최대로 열어놓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가능성을 최대로 열어놓고 할 수 있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의 폭을 넓힌 상태에서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제 제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너는 이러니까 무조건 이쪽으로 가라거나, 이거는 우리 집 상황에서 절대 안 되니까 너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해 라고 아이가 선택할 수도 있는 선택지들을 하나하나 빼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 좋아. 너가 노력한다면, 너가 도전한다면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한 상황이야. 엄마는 이렇게까지는 해줄 수 있어. 다만 여기서 진짜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은 너야. 아, 나는 내 할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너 할 일을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는 다 열어놨어요. 자사고도 장단점이 있고 일반고도 장단점이 있고요. 자사고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일반고라고 해서 뭐 그냥 뭐 자사고 실패한 아이들이 가는 곳도 아니더라고요. 일반고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아이도 있고, 자사고에 갔다가 또 이제 일반고로 전학하는 아이도 있고 하면서, 이것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은 없지만 장단점을 따져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조건 일반고가 좋대, 일반고 가서 뭐 내신 잘 따가지고 대학 잘 갈 수 있대,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자사고라는 선택지를 없애고 싶지는 않고요. 네, 너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자사고 갈 수 있겠어? 어차피 못 가. 그냥 일반고 가. 라고 하면서 또 자사고란 선택지를 없애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최대한 넓혀놓아. 자사고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일반고 갈 수도 있는 거야. 자사고 가는 경우 이런 게 유리할 거고, 일반고를 가면 이런 게 좋겠지 하면서 이렇게 그런 대화들을 나누고 선택지를 넓혀 가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신 성적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내신 성적을 일단은 잘 받아놓는 게 너무 중요하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초는 중학교 1학년 때 수행평가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관문을 성실하게 임하면서 준비하고, 임하면서 그 과정을 경험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이제 점점 엄마의 도움 없이도, 부모님의 개입 없이도 그냥 스스로 이 모든 과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께 좀 궁금한 것도 있어요.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어디까지 도와주고 계신지, 그리고 도와줘 봤더니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좀 아쉽더라, 혹은 안 도와줬더니 이런 건 좋았는데 이런 건 좀 아쉽더라. 또 내가 지금 초등 엄마라면 저는 중학생이 되면 중학생 된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예요, 아니면 전 절대 안 도와줄 거예요 하는 어떤 나의 신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드릴게요.
중학생 아이 수행평가 도와주고 계신가요?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읽고 저도 또 이제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 데 활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키우는 어머님들, 네, 어떻게 이 수행평가라는 큰 관문을, 중학교 1학년의 큰 관문을 넘어가셨는지 경험담 있으시면 들려주시면 저한테도, 그리고 또 이 영상을 찾아오신 많은 어머님들께도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